너 지금이라도 내 딸 놔줄 생각 없니? 전 절대 유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 내가 감히 우리 유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왜 망가졌어요? 유리 엄마가 유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다면 이런 일 없었겠죠. 어린애 같은 소리 하지 마. 사랑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유리를 평생 지켜줄 수 있냐고. 저는 유리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뭐라든 어머님이 뭐라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유리는 너 때문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후회해도 난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다. 그날 밤 나는 유리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우산을 펼 생각은 들지 않았다. 손에 꼭 쥐고 있던 핸드폰 화면에는 우리가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떠 있었다. 미안해.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딱 한 줄이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따뜻한 손길도 속삭이던 말들도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한 번 더 문을 두드려 볼까? 하지만 결국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곳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쩌면 나보다 유리가 더 힘들었을 것이다. 나는 떠나는 대신 기다리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유리의 집에서 가까운 거리였지만 직접 찾아가는 건 부담스러웠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아메리카노 한 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아무런 연락도 없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유리와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했다. 같은 대학교에서 선후배로 만나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친구로 남을 수 없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중년의 한 여성이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봤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단정한 단발머리. 나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다. 유리의 어머니다. 이지은 씨죠? 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하지만 그녀는 내 인사를 받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다.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직접 듣게 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 딸 그만 놔줘요. 나는 손을 꼭 쥐었다. 죄송하지만 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머리를 살짝 저었다. 어린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랑만으로 다 해결된다고 믿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유리는 힘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관계를 받아주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유리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기억해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날 이후 유리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유리가 힘들다면 내가 옆에 있어야 했다. 사랑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유리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망설였다. 그러다 문득 유리와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밤 나는 유리의 집 근처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유리의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집안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나는 창문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걸 보았다. 나는 천천히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들어갔다.
발소리를 죽이며 창문을 살짝 두드렸다. 몇 초 후 커튼이 움직이더니 창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유리가 얼굴을 내밀었다. 지은,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대답 대신 창틀을 잡고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유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너 미쳤어? 엄마가 보면 어떡하려고?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방 안은 조용했고 공기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돌았다. 벽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펼쳐진 책들과 함께 놓인 유리의 핸드폰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리, 나 신경 안 써. 남들이 뭐라든, 내 엄마가 뭐라든. 난 내가 중요해. 유리는 눈을 피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지은아, 내가 뭘 포기해야 하는지 알아?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학교에서의 시선이랑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어? 난 내가 없으면 그게 더 무서워. 하지만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잖아. 유리, 그건 내 선택이야. 나한테 선택할 기회를 줘.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떨리는 숨소리도. 유리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솔직하게 말해줘. 유리는 내 품 안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모르겠어. 그냥 너무 무서워.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 믿어. 유리는 나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던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의 방 창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차가웠고 비 냄새가 가득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온 세상이 자는 시간, 우리는 소리 없이 집을 빠져나왔다. 우산은 없었다. 대신 나는 유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끝이 차가웠다.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든 불이 켜지고 우리가 붙잡힐 수도 있었다. 그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괜찮아, 나는 속삭였다. 유리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편의점 앞을 지나칠 때 나는 유리가 잠시 걸음을 멈추는 걸 느꼈다. 유리야, 가야 해. 정말 가도 되는 걸까? 지금 돌아가면 우리한테 기회는 다시 안 올지도 몰라. 유리는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다. 우리는 택시를 타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들킬 수도 있으니까. 빗물에 젖은 운동화가 질척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새벽 3시 10분 터미널에 도착했다. 외표소는 24시간 눈형이라 불이 켜져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유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어디로 갈까? 유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산. 부산? 서울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 엄마도, 학교도. 그냥 다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표를 끊었다. 첫 차는 새벽 4시 30분이었다. 우리는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버스가 도착하고 우리는 가장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유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린 괜찮을 거야. 유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후회해? 유리는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만큼은 내 인생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부산에 도착한 날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밤새 비가 내려서 그런지 공기가 촉촉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터미널을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따뜻한 커피를 하나씩 사서 간단히 아침을 때웠다. 기차역 옆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가? 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폰을 꺼내 숙소를 찾아봤다. 일단 단기 월세 가능한 원룸부터 찾아보자. 너무 번화가보다는 조용한 데가 좋지 않을까?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해운대 근처에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했고 창문을 열면 바다가 살짝 보였다. 넓지는 않았지만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정도는 갖춰져 있었다. 우리 진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네. 유리가 벽에 기대어 서서 중얼거렸다. 나는 캐리어를 내려놓으며 웃었다. 응, 완전 새로운 시작. 생활은 쉽지 않았다. 서울에서 내려온 두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자리 잡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다. 나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시작했다.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은 벌었다. 유리는 운 좋게도 근처 작은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다. 오늘 어떤 손님 왔어? 저녁을 먹으며 물어보니 유리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다. 아, 진짜 오늘 엄청 피곤했어. 결혼 사진 찍으러 온 부부가 있었는데 신랑이 계속 시무룩한 거야. 신부님이 완전 화나서 사진 찍을 기분 아니면 그냥 가지 라고 하는데 진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찍느라 혼났어. 헐, 나 같아도 너무 민망했겠다. 그니까. 근데 결국 사진은 잘 나왔어. 신랑 표정이 마지막에 살짝 풀려서 다행이야. 그렇게 우리는 소소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갔다. 어느 날 밤 해변을 걸었다. 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유리와 나란히 걷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 나는 조용히 유리의 손을 잡았다. 지금 행복해? 유리는 바닷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생각했다. 그러다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응.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부산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 나는 그제야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처음에는 유리도 나도 매일이 불안했다. 혹시 누군가 우리를 찾으러 오지는 않을까? 혹시 서울에서 우리가 도망쳤다는 소문이라도 퍼지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걱정들은 희미해졌다. 유리는 사진관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명 세팅을 맞추거나 손님 응대를 하는 정도였지만 점장님이 유리의 사진 실력을 알아봐주면서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오늘은 결혼 사진 말고 가족 사진 찍었어. 유리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다. 어떤 가족이었어? 할아버지랑 할머니, 그리고 자식들까지. 할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사진을 남기고 싶다고 하더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계속 울컥하셔서 찍는 내내 분위기가 좀.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유리를 바라봤다. 그런 사진은 진짜 의미 있겠다. 응. 나도 찍으면서 가족이란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는 그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가족은 서로뿐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나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번호를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세요? 지은이니? 나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분명 유리의 어머니였다. 네. 바쁜데 미안하구나.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어떻게 제 번호를? 그게 중요하니? 나는 말문이 막혔다. 유리의 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이 부산에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유리가 행복해 보이니?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겪은 힘든 날들이 떠올랐다. 유리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어머님, 지은아, 내가 유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유리는 많은 걸 포기했어. 집도, 학교도, 친구들도. 넌 그걸 채워줄 수 있니? 나는 휴대폰을 더 세게 쥐었다. 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이란 말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유리를 떠날 수 없었다. 저는 유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유리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약속을 지켜라.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부산의 밤하늘이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절대 유리를 놓지 않을 거야. 부산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3년째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낯설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작은 원룸도 아침마다 들리는 갈매기 소리도 해운대 바닷바람도 익숙해졌다. 유리는 여전히 사진관에서 일하고 있다. 점장님이 유리를 많이 믿어주셔서 이제 웨딩 촬영도 직접 맡고 가끔은 광고 촬영 보조도 나간다. 나는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하면서 틈틈이 도와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낸다. 돈이 많진 않지만 둘이 먹고 살기엔 충분했다. 아니, 사실 충분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우리는 서로가 있으니까.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유리는 이미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이 어쩐지 평소보다 조용하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나는 이불을 걷고 천천히 다가가 유리를 뒤에서 안았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유리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냥 생각 좀 하다가. 나는 그녀의 어깨에 턱을 기댔다. 무슨 생각? 유리는 창밖을 가리켰다.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바닷물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만약 3년 전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잠시 조용해졌다. 솔직히 말해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만약 서울에 남았더라면? 유리가 가족의 기대를 따라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나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유리를 더 꼭 안았다. 하지만 넌 여기 있잖아. 유리는 내 손을 만지작거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그땐 무서웠는데 지금은 안 후회해. 나는 유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 때문이야? 아니면 바다 때문이야? 유리는 피식 웃으며 나를 쿡 찔렀다. 둘 다. 나는 웃으며 유리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유리는 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뭐가? 그때 날 포기하지 않은 거. 나는 유리를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약속했잖아. 난 절대 널 놓지 않을 거라고. 창밖에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바람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우리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평범한 아침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었다.